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월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6월 1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영월군수 후보자 두 분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석 순서에 따라서 두 명의 영월군수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와 진행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자들께서 앉아 계신 자리와 발언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 추첨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먼저 최명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영월군수 후보 기호 2번 최명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뵈니 4년 전 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정도로 민주당 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저의 진정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주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 저는 보수당 후보로는 강원 남부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국민들이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 4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 950억 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58억 원의 인센티브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로 중앙정부로 발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시행을 이끌어내고 영월 삼척 구간은 핵심 추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선의 고속열차 운행을 계기로 태백선 구간에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 코레일의 도입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의료원 신축 확장 이전, 동서강 정원과 수월래 프로젝트, 복내산 관광자원 개발 등 변화와 도약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월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 변화와 도약을 중단 없이 계속해 살기 좋은 영월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월 국민 여러분, 영월 군수 후보 기호 1번 김기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우리 고향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빠지셨습니까? 상대 후보께서는 본인의 재임 시절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잘 이행했는데 왜 영월이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듭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시베리아처럼 차갑습니다. 영월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군수님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거짓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영월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을 영월에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를 찾아 영월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군수로 당선된다면 최소한 5개의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월 군민 4만 명 해보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이 헛공사에 날아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쌍용량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기석이 해내겠습니다. 영어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바꿔야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두 후보께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말씀을 하셔도 유권자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부의 폐광 정책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폐광 지역인 영월 상동읍 등에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등의 투자가 진행돼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이고요. 예, 이번엔 김기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는 우리 군의 오랜 수건이지만 수십 년 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지역의 경우 텅스텐 강산 개발이 핵심이지만 외국 기업의 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최명서 후보께서 2년 전에 금방이라도 텅스텐 강산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처럼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상황은 지지부진합니다. 따라서 폐광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폐광 기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상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 폐광 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기금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수피움 힐링센터 역시 막대한 폐광 기금이 투입됐지만 경제적 이익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시설물만 건립하고 보는 전시행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시행정으로 예산과 기금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동지역 살리겠다면서 텅스텐 강산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원바위산에 제대로 된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연결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동지역에 관광객이 들끓는 그러한 상동지역을 살리는 정책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상동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숲피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숯가마 제작하고 그걸 활용한 어떤 관광산업 그런 함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서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동네 목욕탕 수준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선 7기에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민선 4, 5, 6기에서 발생된 사항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상동 중석의 재개발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동 중석의 재개발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 끌어오다가 재재임 기간 중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석 후보께서 뭐 2년 전에 대대적으로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내에 이해관계가 걸려서 여러 가지 좀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동 텅스텐 광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관광시설의 재활용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자원이 투입이 돼서 새롭게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 상동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소원바위 출렁다리 얘기도 하십니다. 또 뭐 텅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숙박시설도 얘기하십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상동 관광 산업 기대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두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지역 경제를 위한 개발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경보존 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해결 방안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이제 그 환경보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상충되는 부분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 관내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동강 시스타 골프장 증설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강 시스타 골프장 증설 문제는 동강 시스타가 민간에 매각되기까지 사업 계획이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 역시 4, 5, 6기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민선 7기에서 동강 시스타를 우리 영월의 가장 어려운 수건으로 보고 해결했습니다. 민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동강 시스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직원들이 정말 봉급도 제대로 받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동강 시스타가 우리 영월의 관광 리조트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9홀 골프장을 18홀로 바꾸는 문제는 기존의 계획으로는 리조트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된 상태고, 이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에 상수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영월 은민들이 먹는 상수원은 안전하다. 또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대신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김기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쌍용량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매립장의 규모가 무려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합니다. 여기에 16년간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일원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이 청정 지역에 파묻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처리한다 해도 100% 안전하게 매립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주 해로운 오염물질들이 지하수로 흘러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쌍용 지역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관광객들에게 발길을 돌릴 것이고, 관광객들이 농산물을 아무도 주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농작물을 사 먹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어 이웃끼리 호미 하나 빌려주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영월의 산하를 파헤쳐 성장한 쌍용량에는 채석장 터를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터를 활용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6개월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회피했지만 제가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본 후 다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후보께 돌아가면서 공약 발표권을 드리고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일 텐데요.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간의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를 드리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기석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대표 공약은 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후 관련 산업을 영월군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체, 탄소 소재 산업체 등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5개를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이 많아야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9개 읍면에 고유의 자원과 여건 등에 기반해서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특화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별로 이동 시 공동 찜질방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의원 한번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연계해서 한방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본 진료비 전에 약제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에 있어서는 사회공동시설을 활용해서 공공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5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농자재 구입비 50% 유기질 비료 전액 무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헛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영월을 잘 살게 만들고 군수 잘 뽑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최명소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질문하실 땐 요점만 간단히 30초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명소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김기석 후보께서 2분 답변하시는 시간을 2번 갖겠습니다. 예, 최명소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짤막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다양한 공약 전체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기후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계획하는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 조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저희가 33만 평방미터에 10만 평가량을 제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네,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후산업이 뭘 뜻하는가? 기후산업은 도대체 어떤 걸 기후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경제산업 특화 조성을 한다는 것은 기후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이 기후산업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을 기후산업을 영월로 제가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후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영월에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기후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랄지, 자원순환 산업이랄지, 대기산업이랄지, 물산업이랄지,
환경안전보건산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너무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예, 이제 이 질문 30초, 답변 20분의 큰 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탄소 소재 산업체를 유치하고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체를 영월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체를 유치한다는 건 이제 우리한테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다시 질문 30초, 답변 2분의 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꼭 지키진 않아도 가능한 한 질문 30초 2분 내에서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제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기후 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후 산업이란 이러이러한 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한 산업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공장들을 우리 영월과 연계되니까 이렇게 유치해서 그런 걸 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든가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획하는 기후 경제 산업 단지 조성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밑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기후 경제 특화 산업 단지 조성 규모는 대략 한 33만 평부터 10만 평 가량이 됩니다. 평방미터당 조성률을 한 10만으로 잡으면 전체 예산은 한 3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배와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실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대략 한 80억 원이 됩니다. 이는 후보님께서 분덕제 터널 건설 시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과 비슷합니다. 분덕제 터널은 중단되어 투입한 군비를 모두 날렸지만 기후 경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의 자산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 플라스틱 산업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에 사실상 플라스틱이 저희들한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녹아내고 썩는 그러한 플라스틱 공장을 제가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환경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공장은 유치를 하질 않죠, 제가. 뭐 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후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했다. 그래서 좀 이제 나름대로 뭐 이런 그 기후 산업과 관련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신 줄 알았는데 그런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고 대신 이제 그런 유사한 산업들을 공단을 유치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기후 놀이동산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짧게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최명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영월이 그 관광 쪽으로 대단히 이제 투자도 잘 안 됐지만 관광 인프라가 너무 빈약합니다. 무슨 4, 5, 6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엔 거의 투자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의 술샘박물관이라든가 상동의 숯가마라든가 동강의 생태보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했지만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주천 술샘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했고 또 민간 위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과제를 부여했고 그런 과제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서서 이제 한국 관광을 선도하는 그런 한국 관광의 별
젊은 달 Y파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좀 제대로 좀 그 주제에 부합되는 얘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안 된다. 분덕재를 터널하는데 그 돈이 다 날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분덕재 터널은 민선 4, 5, 6기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추진해 오던 사업을 도시에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것이고요.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설계가 다 된 상황을 가지고 제가 착공을 한 것이고, 그 착공하는 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 천연동굴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영월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김기석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최명수 후보께서 2분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경제 침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들이 없어 보입니다. 후보님의 공약들로 우리 영월군의 GRDP를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걸 상승시킨다고 말씀하시죠? GRDP. 예? GRDP. GRDP. 이렇게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GRDP에 대한 개념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네. 질문했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어떤 총생산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 예. 우리 영월이 제대로 된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정확한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을 이제 우리 영월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관광산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발표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례산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비춰봐 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복례산 관광 자원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영월이 박물관을 많이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박물관들이 잘 되는 박물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박물관들이 더 많이 있고, 물론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복례산 관광 자원화 사업, 복례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망대를 놓겠다. 설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금강정에서 복례산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깔아서 사시사철, 주야 구분 없이 올라가서 전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또 복례산 전망대에서 사목 넘어가는 구도로까지 찜라인을 개설해서 체험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영월읍 전체를 지금 동서강 수원래 프로젝트, 동서강 정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김기석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30초 하시고 이에 대해서 최명수 후보께서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우리 군에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 쌍용량의 산업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왔는데 쌍용량의 산업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찬성하는지 반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영월 국민들께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양회, 쌍용CN이죠. 쌍용CN이 폐기물 매립장,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한번 제출됐다가 반려됐습니다. 그 반려돼서 보완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완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본안이 아직 제출도 못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뭐 결정을 해라 하는 건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같고요. 다음에 이제 쌍용CN이가 본안 제출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100에 하나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허가권은 영월 군수가 가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보고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도출해서 군수 입장에서 정말 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검토하겠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그렇게 중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돼서 만에 하나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영월 군수가 독단적으로 사업 승인을 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영월 군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그런 절차를 밟겠다. 그런 말씀 내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쌍용량의 채석장에 또 다른 대안산업도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예컨대 탄소중립, 융복합 사업, 이 정부 시범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같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온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총 2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3번입니다. 지난 2002년 동강유역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다양한 생태보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유역은 여전히 방치되거나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어지고 동강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중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대한 유휴지, 방치 건물들이 그대로 있다,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 이제 동강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오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지 또 건축물 오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걸 환경 차원에서 매입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경지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왜? 임차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작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림을 한다든가 경제수를 조림해서 제대로 된 환경 공간으로 갖고 갈 거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민선 7기 돼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그 관리 방안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서 양어장으로 이용되다 폐업 후 방치된 지역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개선을 요청한 지역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3월 달에 착공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주민대표, 동서강 보존본부 이사장 등하고 함께 착공식을 갖고 이제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유휴부지들을 잘 관리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막고 제대로 된 주민들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기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용어를 가리켜 생태 자원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 자원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동강이죠. 하지만 지난 2002년 동강유역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뒤에 영월읍 문산리 거주 주민 가운데는 동강에 발목이 잡혀서 속을 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농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하루라도 빨리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주면 좋겠는데 20년 동안 토지 매수 규모가 40% 남짓에 불과합니다. 환경부의 관련 예산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무작정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10채 정도 되는 철거 대상 펜션을 무작정 철거하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도 방치하지 말고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는 농지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제가 군수가 되면 평창과 정성군과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토지 매입과 시설물 정비에 대한 포괄적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사업 변경 및 예산 증액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서 이곳을 친환경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2022년 영월군의 전체 세출 예산 6,777억 원 중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1%도 안 되는 45억 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기석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공교육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방과 후에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분야 가운데 하나인 기획과 개발,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국어 습득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질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등 디지털 역량의 강화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을 가운데 최소한 디지털 문맹만은 없도록 컴퓨터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교육의 역할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해당 시설에 바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다리를 놓아주겠습니다.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공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교육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방과후 프로그램일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비를 많이 늘려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 작은 학교, 폐교되는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의 소멸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의원 시절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대안도 촉구를 했고, 그런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영월군에서는 정말 작은 학교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교육 경비를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교육 관계자들의 열정이 없다면 공교육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당국자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반도면 신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한 3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학생 수가 20명에서 40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더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따라서 행정 지원실 직원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그 자원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본 후 다른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30초, 그 다음에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소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몇 가지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례산 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 남부 4개 시군의 고령화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노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필요성 및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의료원이 강원 남부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묶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당초에 영월의료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권에 있어가지고 영월은 원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선 7기에서 영평정을 별도의 권역으로 뽑아달라고 그랬고 영월의료원이 그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월의료원을 신축 이전합니다. 영월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묶기 때문에 의료 편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의료 편차의 영평정 권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봐도 압니다. 그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우수한 의료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요양병원은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고 그 일자리와 관련돼서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영월이 강원 남부권 영월 평창 정선 권역의 의료 거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공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김기석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최명수 후보께서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 선거 공보에서 군수로 해온 일을 홍보하면서는 이제 그 꽃을 피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8년도 공약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제가 예를 들면 주천의 수소 에너지 산업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묻고자 하는 질문 한 가지 짧게만 해주십시오. 분덕제 터널 78억 군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어쩔 수 없다는 말 말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덕제 터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중에 이제 천연동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80m 정도 되는 터널을 뚫는 과정에 절반 정도 지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천연동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연동굴을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한 500여 메다 정도 뚫어놓은 인공터널, 그것 플러스 천연동굴. 이건 뭐 지금 돈을 얼마 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값어치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영월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건 뭐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양수발전소 그 차량 통행하는 곳에 관광 그 터널 와인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영월은 천연동굴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그 천연동굴에서 천연동굴 플러스 인공동굴을 통해서 관광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분덕제 터널에 투자됐던 돈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은 정말 흠집내기 위한 말 아니면 좀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하면서 터널을 뚫는 과정에 다 해봅니다. 우리 뭐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예측도 다 해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돈 낭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이 해오시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잘 관리해 가야 되겠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같이 가야지. 그랬을 때 저는 하여튼 분명하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기석 후보 다시 요점만 간단히 해서 30초 내로 한번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다시 2분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8년도에 공약집을 보면 영월읍의 그 드론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산하스포츠 테마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6.2%라고 공약 이행률이 실제로 완료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이행률 92%라고 한 건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넣어서 진척도로 구분하고 해서 92% 하는 거지. 제가 이거는 92%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질문을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92%라고 하는 건 우리 기획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진척도 이런 걸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낸 자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드론 산업단지 조성, 드론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드론은 지금 우리 영월이 가장 전국적으로 조망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드론 공역으로 지정이 되고 드론 비행 시험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드론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드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민선 7기 국토교통부를 찾아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해가지고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제 공약집에 보면 나옵니다. 드론 시티로 가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확실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월에다가 드론 안전검사센터를 해주는 작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관련돼서 영월에 와서 다양하게 시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도 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 사실 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어떤 공장에 자동차 공장 찍어내듯이 그런 유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드론과 관련돼서 다양한 시험을 영월에서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드론 제작 업체들이 영월을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관계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드론 안전검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김기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영월 관광의 차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의 관광산업은 인근도시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됐습니다. 최 후보님께서 영월 방문객이 연간 100만 명만 넘어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닥달하기도 합니다. 옆 동네 단양은 1년에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만차나 스카이워크라는 시설 하나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군사도시였던 원주도 소금강 출렁다리 하나로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사람들이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대신에 보여주의식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언제 될지 기약 없는 국가정원 조성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지형이라든지 만경대산, 소원바위산, 어라현 자봉 등 무궁무진하게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면 우리도 천만 방문객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저는 영월읍을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룡포 저류지를 사계절 꽃단지로 조성하고 영월역에서 금강정을 잇는 출렁다리도 연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해서 더욱 발전시키면 우리의 명물이 됩니다. 200만을 넘어 500만, 1000만 시대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네. 최명소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고 김기석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신인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꼭지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걸 말씀하시는데 100만 넘어가도 더 홍보하라고 닥달한 적은 없고요. 만천하 스카이워크, 소금산, 출렁다리 이 완결판이 복내산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잘 아시죠? 제가 누누이 그 모든 교육대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꽃단지, 출렁다리 이런 다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어떤 그 차별점을 두는 건지 그 이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발표한 것과 차별점. 지금 후보님께서 뭐 딴짓을 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모로 있으면서 사실상 뭐 이런 홍보가 안 되면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데 실과장들 보고 왜 그 홍보 안 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금강정 개발하는 것도 금강정 앞에 다리를 놓는다고 출렁다리를 놓으신다고 전에 공약도 내걸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출렁다리는 그 자체로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덕포는 기차역을 품은 재생도시로서 레트로 문화가 가득한 곳이죠. 제주도의 이중석 거리처럼 카페 거리, 쇼품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관광 정책을 마련해도 우리 영월의 자연 환경과 생명을 위협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쌍용량의 채석장터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영월은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영월의 지속 가능한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왜 후보님이 정책에는 쌍용의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공약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군수 후보로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최명수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김기석 후보께서 2분간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아직 본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이제 완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그게 서록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절차를 그런 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문을 주니까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석 후보께서 내건 관광개발과 관련된 공약, 그거는 민선 7기에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상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짧게 여기 지금 해주십시오. 나옵니다. 금강정까지 덕포를 연결하는 인도교 나옵니다. 이게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하고 절유리에 꽃단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예, 하는 짧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예. 도대체 뭐가 색다른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룡포를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당시에 담당 가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청룡포 절유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특색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나 관광객에게 모두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님께서 지난 2018년 군수 후보로 출마했을 때 청룡포 절유지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지만 달라진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영월의 관문이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를 유채꽃 등 사계절 꽃단지로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영월의 대표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은 홍보가 아닙니다. 입소문입니다. 영월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소문이라는 것, 좋지 않은 것도 퍼진다는 것입니다. 쌍용야의 폐기물 매립지에 관한 것입니다. 영월을 오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오염된 동강서강이라는 곳을 단절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서 관광 영월의 명성을 되찾고 지켜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열띤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을 보셨습니다. 예, 토론회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예, 강조하고 싶은 말씀, 특히 꼭 하셨어야 되는데 놓친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후보님별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은 김기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군이 발전하려면 공무원 조직이 탄탄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정한 인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공무원 인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며 무엇보다 능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민들의 피땀이나 다름없는 군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덕제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 군 예산이 한 400억 원 이상이 책정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78억 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세대당 100만 원 정도를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돈입니다. 이런 혈세를 어처구니없이 날렸다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는 분덕제 터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효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초고속 열차의 시대입니다. 이번에 김기석 저를 선택해 주신다며 생생 달리는 초고속 열차를 타시게 될 것입니다. 영월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 새롭게 하겠습니다. 영월을 풍요롭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문제는 경제, 답은 1번 김기석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명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조금 제대로 토론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써온 걸 읽어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대화나 이런 토론이 없었다 하나 아쉬운 말씀드리고, 인사 문제는 공정합니다. 그런 걸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영월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아주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건 사업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완공해야 합니다. 영월 삼척 구간의 동시 착공, 동시 준공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태백선 고속열차도 하루빨리 운행해야 합니다. 영월 의료원 확장 이전하고 디지털 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덕포리 일대를 강원 남부의 의료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드론 안전검사센터 건립, 드론 테마파크 조성 등 드론 산업 고도화를 통해 드론시티 영월의 브랜드를 높여가야 합니다. 복내산 개발, 동서강 정원, 수월래 프로젝트 등 영월 전역을 광대한 하나의 관광지, 자연정원으로 만드는 사업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1,500억 원의 서산면 종합개발 사업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서산면의 정주 여건을 영월업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정치 신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하고 유치하고 초석을 다진 저 최명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 최명서 지난 4년 동안의 초석 위에서 제반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살기 좋은 영월의 꽃을 분명하게 활짝 피우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월의 미래를 위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호 2번 저 최명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나은 영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오늘 영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는 두 분의 후보자들께서 초청되었습니다.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신 다른 후보는 방송 연설로 대체됩니다. 그럼 영월군수 후보자 초청 외 후보의 방송 연설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년 군정을 수행하는 동안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영월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의 목적은 영월군의 사선을 어떤 후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후보자 간 토론을 국민 모두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자 국민 여러분이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고 누가 더 영월군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주목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중요한 토론회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무소속 후보의 경우 당 추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군수 후보 중 한 분이 반대로 참석이 무산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서로 간의 비전을 비교하고 자질과 인성, 능력과 열정, 도전정신과 추진 의지를 국민들께 비교받고 검증받는 자리이기에 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들께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2년간 영월군수 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경험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해 왔기에 감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선거는 후보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선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만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저는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차단한 무례함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06년부터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적극 활동의 관계로 당연히 경선에 참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천 신청을 했지만 당헌 당규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민심을 저버린 당의 무책임한 컷오프라는 그런 결정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무소속 기호 4번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당당히 당선되어 국민의힘에 복귀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은 박성규가 제일 잘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해먹게 두지. 군수직은 누구나 해먹고 안 해먹고의 문제가 아닌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능력과 다정한 정이 있는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영원해서 살 수 있고 더 큰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박군수가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군수다라고 하는 소리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삼선 군수의 흠이 아니라 우리 영월이 자산이고 자랑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삼선 구세 역임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선 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을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일을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4년간 소통이 아닌 불통에 화가 많이 났다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새벽군수라고 국민들께서 별명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더 일을 잘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거 때만 볼 수 있는 군수가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정을 나누고 능력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폐광 지역의 회색 도시를 감성이 흐르는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육 1번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2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공공기관 코이카 교육원과 가스안용자 에너지 실증센터, 드론 공격지 및 안전센터를 유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 영웅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스포츠 파크도 조성하고 동강시스타 제2, 제3 농공단지, LNG 발전소, 영월 시네마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서로가 도라지 아파트 등 양질의 임대 아파트와 도심 재생의 중앙시장 수상 아파트, 미정 아파트 2000세대를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농기은행 퀵서비스 운영과 특화장목 지원 등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아울러 영월군이 채무, 즉 빚이 제로로 만들어 알뜰한 살림을 이끌어 왔던 열정을 쏘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성규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영월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쌍용 시멘트 휴강 부지에는 청정영월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이 아닌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육성과 글로벌 IT 업체를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은 텅스텐 광산의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추천지역에는 코이카 본부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영월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강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서강에는 한반도 람사르 습지, 모노레일, 식물농원을 유치하는 등 역사, 문화, 박물관을 융합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종목별 전용구장과 경기장을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특성화 교육과 어린이집, 지역어린이센터 운영의 내실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촌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급등한 농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변을 통해 농업소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긴급 지원은 선지원 후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 대학을 상설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장 보육을 확대하고 6.25 베트남 참전용사, 요양보호사, 자율방문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영월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더 큰 희망을 담는 일꾼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영월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고 자질과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지역의 현안과 해법, 정책과 공약을 잘 비교해 보시고 영월 지역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월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 후보, 예,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